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뭔가를 뒤로 미루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읽어야 할 이메일들, 시작해야 할 업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은 당신의 나태함이나 의지박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게 될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의 구조를 살펴봐야 해요. 인간의 뇌는 크게 두 개의 상반된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변형계라고 불리는 원시적인 감정뇌이고 다른 하나는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변형계는 수백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고대의 시스템입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생존에 집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죠. 반면 전전두엽 피질은 진화적으로 훨씬 최근에 발달한 부분으로 장기적 계획과 논리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문제는 이 두 시스템 간의 힘의 균형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변형계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전두엽 피질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마치 거대한 코끼리와 작은 기수가 경쟁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신이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성적인 뇌는 이 보고서를 완성하면 승진 기회가 생기고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계산해요. 하지만 감정적인 뇌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내죠. 이 일은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아. 실패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SNS를 확인하는 게 낫겠어. 흥미롭게도 변형계가 미루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거든요. 어려운 과제나 중요한 일은 잠재적인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실패할 가능성, 비판받을 가능성, 완벽하지 못할 가능성 등이 모두 위협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특히 완벽주의자들에게 미루기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다면 그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반대로 미루다가 실패한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심리적 안전장치가 미루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뇌는 미래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데 매우 서툴러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 오늘 어려워 보이는 일이 내일도 똑같이 어려울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의 난이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압박감만 더해질 뿐이에요. 이런 인지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미래 자아 시각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자신이 이 일을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생생하게 상상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자신도 지금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이 방법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가 실제로 그 일을 완료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전략은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현실 수용이에요. 어려운 일은 지금도 어렵고 나중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는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해방적입니다. 더 이상 언젠가는 이 일이 쉬워질 거야 라는 환상에 의존하지 않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루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도구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 도구는 구현 의도 설정입니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의 피터 고리처 교수가 개발한 기법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만약 X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Y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유튜브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즉시 노트북을 닫고 책상에서 일어나 5분간 산책을 한 후 다시 업무에 집중할 것이다 와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미리 계획된 반응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의지력 테스트를 받은 참가자들 중에서 쿠키를 먹지 말라고 지시받은 그룹은 쿠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그룹보다 이후 과제에서 더 빨리 포기했습니다. 의지력이 소모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현 의도를 사용하도록 훈련받은 그룹은 의지력 소모 없이도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구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오후 2시에 카페에 가서 수학 문제집 20페이지를 풀겠다처럼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하죠. 더 나아가 방해 요소가 나타났을 때의 대응책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환경 설계입니다. 의지력보다는 환경의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방해가 되는 앱들을 삭제하거나 작업 공간을 정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BJ 포그 교수는 행동 변화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에 따르면 행동은 동기, 능력, 그리고 트리거의 조합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트리거, 즉 환경적 신호가 가장 조작하기 쉬운 요소예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운동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소파 위에 리모컨이 놓여 있으면 TV를 켜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환경이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신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도구는 작업 분할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각을 별개의 과제로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완료 가능해 보이는 작업에 더 쉽게 동기를 느끼거든요. MIT의 댄 에리얼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진행률이 시각적으로 표시될 때 더 높은 동기를 보인다고 해요. 진행률 반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실제로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작은 성취감이 누적되면서 더 큰 동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도구는 시간 제한 설정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일은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의도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면 더 집중하게 됩니다. 포모도로 기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5분간 집중해서 일하고 5분간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이 기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나누어서가 아니라 뇌가 25분만 참으면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무한정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도구는 책임감 파트너 만들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사회적 압력이 개인의 의지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그룹이 혼자서만 목표를 세운 그룹보다 달성률이 33% 높았다고 해요. 특히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달성률이 7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본능을 활용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도구는 보상 시스템 구축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보상이 너무 크거나 목표와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동 후에 케이크를 먹는다면 본래 목적과 상충하게 되죠. 일곱 번째 도구는 실패 계획 세우기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해요. 실패는 불가피하지만 실패 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실패를 용서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기 비난은 오히려 더 많은 미루기를 유발하거든요. 한번 실패했으니 완전히 망쳤다는 식의 완벽주의적 사고는 재시작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요. 여덟 번째 도구는 에너지 관리입니다. 의지력은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더 강하게 작용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의지력이 가장 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의지력이 강한 시간대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또한 충분한 수면, 적절한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이 의지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뇌도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물리적 컨디션이 정신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홉 번째 도구는 의미 부여입니다. 하고 있는 일이 더 큰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고서를 써야 한다가 아니라 이 보고서를 통해 팀의 성과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의미를 찾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해요. 작은 일상의 업무도 더 큰 그림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때 훨씬 수행하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미루기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미루기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완벽주의적 접근은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미루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미루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당장 한 가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미루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분명히 가능합니다.